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60대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얼마 전에 네이처에서 노화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몸이요, 서서히 늙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 평균적으로 몸이 확 바뀐다. 계단식 노화 이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44세에 한 번, 60세에 한 번 이렇게 늙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뉴스나 기사로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게 바뀌는지 디테일한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디테일을 알고 내가 생활 습관에 반영을 해서 노화되는 그 낙폭을 줄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미 60세가 지나신 분이라면 이런 변화가 이미 내 몸에 일어났으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까지 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설명드릴게요. 60세에는 첫 번째 페닐알라닌 대사가 능력이 떨어집니다. 페닐알라닌이 여러분들이 이름이 중요한 물질은 아닌데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 함은 우리 몸이 합성할 수 없어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고요. 이 아미노산을 통해서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과 호르몬들을 만들어서 우리 몸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쓰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페닐알라닌 하면 거의 동일하게 정신건강과 연결이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우울증이나 피로, 수면 저하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모든 신경전달 물질이 이 페닐알라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대부분 기본적으로 삶에 흥미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잠을 쉽게 들기가 어렵고 꿀잠은 거의 못 주무시죠. 그리고 중간에 자꾸 깨죠. 이런 것들이 이 페닐알라닌의 활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 원료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좀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60세 이상이시면 필수 아미노산을 챙겨서 드신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기나 생선에 들어있거든요. 계란에도 들어있거든요. 콩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급원 식품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것, 내 체중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실 나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단백질을 충분히 채워서 먹는다. 식품별로 단백질이 얼마가 들어있어? 이거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려 놨거든요. 도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단백질을 채운다. 그런데 이 단백질이 사실은 좀 비용도 비용이지만 만들어 먹기가 귀찮아요. 그래서 조금 손쉬운 방법은 아미노산 보충제를 드시는 거죠. 단백질 보충제.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셀렉스도 있고 하이뮨도 있고 그 외에 단백질 파우더도 여러 가지가 있고 저는 환자분들에게 유기농 식물성 아미노산 보충제를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입맛의 차이니까 원하시는 거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표현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유기농, 가능하면 넌 GMO 이런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우리 몸에서 또 달라지는 대사가 탄수화물 대사예요. 탄수화물도 활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활용 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콩팥 기능도 좀 떨어지는 폭이 커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콩팥에 부담이 되는 음식들, 너무 짠 음식은 줄여야 되고 탄수화물 대사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은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 제가 더 드시라고 했는데 탄수화물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쓰일 만큼 쓰고 남으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은 쓰지 않고 남은 탄수화물은 모두 지방으로 바뀌어서 몸에 저장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방은 이미 44세 때 지방 활용 능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계속 젊을 때처럼 가져가시면 힘이 없어요. 에너지를 못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뱃살이 나와요. 따라서 60세 이후의 분들은 예전보다는 탄수화물을 좀 덜 드시고요. 단백질 섭취를 올려야만 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가장 큰 변화는 사이토카인, 그러니까 면역 능력이 확 변합니다. 따라서 60세 이후에는 감기만 걸려도 상당히 오래가고 기침을 뭐 몇 달 동안 하는 분도 있으세요. 호흡기 점막 세포가 한번 손상이 되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나 다른 바이러스 감염, 뭐 폐렴 이런 걸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나시면 면역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사이모신이나 이런 주사를 활용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있잖아요. 사이모시는 비유를 드리면 새로 태어나는 면역세포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 몸에 있는 물질인데 60세 이후에 의미 있게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외부에서 채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역세포를 잘 키울 수 있게 영양을 챙기시는데 이게 또 몸통이 단백질로 만들어요. 결론적으로 단백질을 좀 잘 챙겨서 드시는 게 6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플러스 거기에 근육과 관련해서도 기능이 떨어지는데요. 따라서 꼭 필수적으로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걷기만 하셔서는 근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파워워킹을 하셔야 되는데 60대 이후의 분들 걷는 거를 권유드리면 정말 신념을 가지고 저강도로 열심히 10,000보 이렇게 채우시거든요. 10,000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000보에서 5,000보도 괜찮고요. 7,000보 이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대신 바른 자세로 파워워킹을 하셔야 돼요. 숨이 좀 차야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 하듯이 걷는 게 아니고 경도하듯이 걷는 게 운동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60대가 됐을 때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지를 들으셨으니까 결론은 너무 명확하죠. 이유를 알았으니까 더 쉽게 실천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탄수화물 대사 능력이 떨어졌으니까 더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저장만 될 뿐이다. 지방으로 에너지 만드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적게 먹는다. 두 번째는 페닐알라닌 필수 아미노산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물질들이 잘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채워서 먹는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근육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과 면역력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요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건강한 60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